정상고 선생님의 이름을 붙이겠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시. 맞나? 4차시. 오늘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엄청난 걸 배울 거예요. 엄청나.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요. 질량과 몰의 관계 이런 거 했죠.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원자량, 질량, 몰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수소는 원자량이 1이라 그랬죠. 원자량이라는 건 현실과 관계없는 그냥 과학자들이 정한 값이에요. 왜 이렇게 정했냐? 이 수소는 원자량이 1이고 만약에 수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이면, 즉 얼마큼 모이면? 1몰계만큼 모이면 수소가 1g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1몰이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13승이라는 숫자, 묶음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 각 원자의 또는 분자의 원자량 또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그 질량은 1몰만큼의 질량이다라는 이야기라고 했죠. 질소의 원자량이 17이에요. 뭔 소리 아니나 지금. 아니에요. 미안해요. 질소의 원자량은 14예요. 14인데 얘가 1몰만큼 모이면 14g이다. 6.52 곱하기 10의 13승계만큼 모이면 14g이다 라는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죠? 요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젤리콩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젤리콩이 몇 개인지 셀 때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젤리콩 하나의 질량을 알고 젤리콩 무리의 전체 질량을 알면 딱히 하나하나 안 세더라도 젤리콩이 몇 개 들어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수소가 10g이 있어요. 수소 원자가 10g 있어. 수소 원자 10g에 수소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 수소 원자가 1몰만큼, 즉 6.02 곱하기 10의 13승계만큼 모이면 1g이라는 걸. 그러면 10g 모여 있으면 6.02 곱하기 10의 13승계 곱하기 10만큼 있는 거네 라고 알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 단어의 핵심이라고요. 이 개념은 전혀 어렵지 않아. 젤리콩이라니까요. 어려운 느낌이 들 때마다 계속 젤리콩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들어요? 그냥 원자량을 가지고 질량만 재면 몇 개인지 안다. 어우 쉬워. 너무 쉬워. 깔끔해. 그런데 질량을 재기 어려운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질량을 재기 어려운 건 기체란 말이죠. 물론 기체의 질량을 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고체 같은 경우는 그냥 떠다가 저울에 넣으면 질량을 바로 알고 그 질량을 가지고 원자량으로 환산해갖고 몇 몰인지 알아내면 되거든요. 너무 쉬워. 그런데 기체의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화학에선 기체끼리의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푸는 문제 중에 양적 관계 문제들은 대부분 기체로 반응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고민이 생겨. 그래. 이제 몰 개념 완전히 이해했고 원자량 개념 완전히 갖다 붙였는데 질량을 못 재는 물질을 어떡하지? 기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체 화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한 개 만든 게 있죠. 그 영상을 보고 오세요. 여기 있어. 요 영상을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보고 왔어요? 영상 보고 왔죠? 이제 이어갑시다. 영상 보고 왔으면 이어갈 수 있어. 이제 영상 보고 이해 갔어요? 영상을 보고 이해가 갔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어. 그게 수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기체든 상관없이 그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같은 기체 분자수가 들어있다라는 개념이라고요.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아이윤님과 덩치가 큰 김준현님이 서로 덩치가 다르지만 둘 다 기체라면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같은 수가 들어있다. 요런 얘기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이 영상을 보고 와서 이해했길 바래요. 제발. 기체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요. 이거보다 좁으면 기체가 아니야.
액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공간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기체다라고 해요. 수소든 산소든 뭐든 이 정도 떨어져 있어야 기체예요. 그런데 이 공간의 너비에, 이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 기체 분자의 크기는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큰 기체든 작은 기체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크기는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요걸 이해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됐어. 넘어가.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도 말했겠지만 실제 그럼 얼마나 많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는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22.4리터다 라는 거예요. 22.4리터. 이게 엄청 중요해요. 22.4리터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줘도 돼. 왜냐면 문제에서 보통 단서에서 단 온도 압력은 0도씨 1기압이다 이런 식으로 딱 찝어주거든요. 그리고 기체 부피가 뭐 20.4리터 또는 뭐 11.2리터 또는 뭐 5.6리터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20.4리터로 외워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 20.4리터 세 번만 할까요? 세 번만? 22.4? 22.4? 22.4 외웠죠? 오케이. 생유. 자,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건데 원래는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란 이름으로 60년 넘게 있었어요. 이게 아보가드로란 분이 있어.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라서 잠깐 할게요. 아보가드로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1810년대쯤에 이 아보가드로 가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같은 수만큼 들어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보가드로란 분이. 아보가드로의 가설. 처음이니까 가설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완전히 무시당했어. 왜냐면 그 당시 1810년대는 뭐가 없었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돈다라는 이런 식의 개념. 원자 이렇게 안 생겼어. 이거 원자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개념이 잡힌 게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1810년 거의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원자의 개념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아무도 못 믿은 거죠. 이해 못했어. 이 상태로 60년이 흘렀어요. 아보가드로의 가설인 상태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흘렸죠. 그러다가 아보가드로의 제자 중에 칸니짜로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칸니짜로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분이 60년이나 지난 후에 스승님의 법칙, 그러니까 스승님의 가설을 설득하고 다닌 거예요. 수많은 동료 과학자들에게. 이거 맞는 것 같다고. 잘 들어보라고. 이거 맞지 않냐고. 계속 말하고 다니면서 스승님의 가설이 인정받도록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 결과 인정을 받았어. 이 아보가드로 가설이 나온 60년 만에. 하지만 아보가드로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노벨상을 받지 못해.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되고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 덕분에 기체화학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없이는 기체화학을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원에서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아보가드로 또 칸니짜로가. 칸니짜로라는 분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름 지어질 때 칸니짜로의 이름을 껴 넣을 수도 있었대요. 뭐 아보가드로 칸니짜로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칸니짜로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저의 이론이 아니라고. 저는 그냥 스승님의 이론을 전한 것뿐이라고. 제 이름 넣지 말라고. 그냥 스승님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된 거야. 그래서 아무도 칸니짜로라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칸니짜로 리액션이라고 해서 칸니짜로의 칸니짜로가 만든 독특한 화학 반응식도 있긴 한데 잘 모르죠. 유명하지 않아. 그게 좀 슬픈 거예요. 결국 이렇게 훌륭한 분은 유명하지 못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라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같은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이 칸니짜로를 제발 기억해주세요. 칸니짜로란 과학자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좀 어느 정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학 쪽에서 또는 화학 쪽에서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때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아니라고. 저는 정상고 선생님의 이름을 붙이겠다고. 칸니짜로가 되어주세요. 안녕. 칸니짜로 분들 함께 해봅시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칸니짜로와 함께하는 최종 정리 해볼게요. 이건 쉽죠. 이거 입자수를 가지고 요 입자수 몰당 1몰당 요만큼의 개수
요거 갖고 이제 몰로 입자수를 몰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질량은 바로 몰 질량을 가지고 물질의 양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몰 질량이 뭐라 그랬어요? 물질 1몰의 질량이라 그랬죠. 이 수소는 원자량이 1이니까 이 수소 1몰은 1g이에요. 그쵸? 몰 질량. 이 몰 질량을 가지고 질량을 몰로. 수소 1g은 1몰만큼 있네. 라는 걸로 환산하는 거란 얘기죠. 요번엔 몰당 0도씨 1기압에서는 어떤 기체든 1몰이 20.4리터다라는 걸 가지고 부피를 몰로 환산할 수도 있고 몰을 부피로 환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0도씨 말로 할게요.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 미지의 기체가 22.4리터가 있대요. 너무 못 써. 미안해요. 22.4리터가 있대요. 그럼 몇 몰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이용해서 0도씨 1기압에서 20.4리터라고 1몰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요게 오늘 한 거에 지난 시간에 한 거 오늘 한 거를 종합하면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이해하면 이제 끝난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요걸 마무리 봅시다. 함께 해요. 0도씨 1기압이라네요. 화원에선 무조건 0도씨 1기압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무조건 1몰이래요. 물론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수소 분자를 1몰계만큼 그릴 수가 없잖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여기다 어떻게 그리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4개만 그린 거예요. 즉 모식적으로 요 문제에서는 4개면 1몰이다 라는 의미겠네요. 그쵸? 4개면 1몰이래요. 여기도 4개네? 1몰이네. 여기도 4개네? 1몰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분자수를 봅시다. 분자수 1몰이니까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네요. 그렇죠? 1몰이니까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요. 너무 쉬워. 그럼 질량을 이제 봅시다. 수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은 1이라 그랬죠. 수소 분자네, H2네. 그럼 얘 분자량은 얼마예요? 2예요. 아직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냥 인간들이 정한 그냥 분자량, 그냥 의미 없는 값이에요. 그런데 얘가 1몰만큼 있대네요.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대네요. 그러면 바로 얘가 2g이 되는 거네요.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의 마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부피는 얼마예요? 0도씨 1기압인데 0도씨 1기압인데 1몰이래요. 그럼 무조건 22.4리터네요. 수소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도 20.4리터, 얘도 22.4리터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해봅시다. 그럼 질소의 질량은 얼마인가? 요거 봅시다. 질소의 질량. 질소 하나의 원자량은 14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 헬리, 배, 붕, 탄, 질! 7번이거든요. 얘가 7번이니까 원자량이 14.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냐면 사실 지금 내가 수, 헬리, 배, 붕, 탄, 질! 이거 뭐 한 거냐면 질소의 질량수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물론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7개라는 거고 중성자도 7개라는 거예요. 둘 합치면 14죠. 보통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다고 치고 푸는 문제가 많거든요. 원래는 안 같지만. 말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웬만한 문제 풀 때 원자량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산소 몇 번이야? 수, 헬리, 배, 붕, 탄, 질, 산! 8번이니까 질량수는 16이죠. 그쵸? 질량수가 16이니까 얘 원자량을 16으로 치고 문제를 푼다고. 요런 식이라고요. 한 개만 더 해볼까? 탄소, 수, 헬리, 배, 붕, 턴. 6번이니까 질량수 12. 그러니까 원자량이 그냥 12로 두고 문제를 푼다고요. 학교 오면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수소는 몇 번? 1번이죠. 수 1번이니까 질량수가 2? 아니죠. 수소는 가장 보편적인 수소, 99%가 넘는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 오로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수소는 요렇게 2배 하면 안 되고 그냥 원자량이 1이다. 요런 얘기죠. 아시겠죠? 요걸 듣고 쫙 이해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학교 오면 또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질소의 원자량이 아까 14라 그랬잖아요. 질소 2개 N2니까 질소의 분자량 얼마예요? 28이네. 얘가 1몰만큼 있으니까 28g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암모니아는 질소의 원자량 14,
수소의 원자량 1, 3개니까 총 3. 그래서 얘 분자량은 17인데 질량은 17g, 1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그림과 요걸 이해하면 진짜 끝난 거예요. 완전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좀 뒤로 돌려서 요거를 아니다. 뒤로 돌지 말고 지워줄 테니까 화면을 멈추고 혼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제발 혼자 한 번만. 제발. 자,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로 요건 이제 제가 이거 설문지 문제로 해줄 테니까 설문지를 이쁘게 잘 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나?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귀가 좀 아팠을까? 그랬다면 미안. 미안. 자, 아무튼 고생했어요. 안녕. 고생했어요. 안녕.